수백 년의 세월이 쌓인 한옥 고목재가 목수의 손에 의해 되살아난다. 한옥에 쓰였던 목재들은 나무 중에 으뜸이라 꼽히는 춘향목. 목수에게 한옥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고재는 보물이거든요. 오래돼서 오래 좋아요, 나무. 자칫 귀한 한옥 고목재가 다칠세라 일일이 목수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 이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손때 묻은 목재들. 그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변신이 시작됐다. 경기도 가평군.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진행되는 작업 풍경이 여느 목재 공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곳.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 여기는 고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무려 1000평이 넘는 공장 곳곳에 가득 쌓여 있는 목재들은 최소 100년의 세월이 훑고 지나간 오래된 목재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목재들엔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있다. 옛날 한옥에서 뜯은 한옥 고재들이죠. 이게 외벽에 섰던 나무인데 비바람이 오니까 강질은 살아남고 연질은 고리 안으로 파여 들어갔고, 그래서 이 느낌이 사실 신재 쇠나무는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월이 이걸 만들어낸 거니까. 비바람에 자연이. 언뜻 보기엔 버려진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의 목재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렇게 손때 묻은 고목재들로 작업을 하는 것일까? 건조가 잘 됐다,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나무는 숨을 쉬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거나 뭐 인테리어인데 잘 뒤틀림이 없다는 것보다 극히 적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재를 쓰는 이유고, 그게 좋은 점이죠.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연 건조된 목재들은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한옥 고목재로 만든 가구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정에서 쓰는 자탁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한옥 고목재로 만든 가구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한옥 고목재의 낡은 느낌이 오히려 따뜻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 것. 목수 역시 오래된 목재의 느낌을 살리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둔다. 요 각을, 요 직선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각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바깥이니까 그대로 고재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대로 살려주는 거고요. 이곳의 나무들은 대부분 오래전 한옥을 지을 때 사용됐던 것들이다. 오랜 세월이 축적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집의 어느 부분의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도 목재의 상태가 달라진다. 우수한 목재들 중에서 용도에 맞고 나무 결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것도 노련한 목수의 몫이다. 오래된 세월에서 나무가 이제 쪼개 벌어지고 이런 틈새. 근데 이제 신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지요. 근데 발라졌으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고재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신재를 쓰겠지요. 자연 건조되는 동안 뒤틀리고 갈라진 흔적조차 한옥 고목재로 만든 가구의 특징. 목수는 오래된 나무의 특성을 고스란히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못질이나 접착제 등 인위적인 방법은 배제한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숨결을 품었던 한옥의 고목재가 목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순간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이 나무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고재로 가구를 만들면요, 뒤틀림이 없고 튼튼하고 신재로 다 만들어갖고는 고재 느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을수록 더욱 정겨운 멋이 있는 한옥 고목재 가구들. 무엇보다 내구성이 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한다는데, 공기 중 수분의 양에 따라서 자연스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실내 습도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명품이 따로 없다. 서울의 한복판. 조용한 주택가에 특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미음자 한옥.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지난 세월을 말해준다. 193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고재가 충분히 말라있기 때문에 변형이 적고, 그리고 이제 색감이 무르익어서 굉장히 깊은 색채감이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서 80년을 버텨온 나무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처럼 질 좋은 목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특별한 해체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한 목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30평 한옥 지붕을 덮었던 총 4,000장의 기와는 하나하나 철거 작업팀의 손이 닿아야 한다. 시공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네. 그 해체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죠. 그래야 이제 이걸 저번에 쓰신다고 하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목재는. 나무는 보물인데. 수천 번의 손길 끝에 치워진 기와 밑엔 황토가 철거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붕이 흙을 내리는 작업은 기와를 내리는 것보다 어렵다. 자칫 연장을 잘못 움직였다가는 목재에 바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황토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먼지는 작업자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보통 한 8평짜리 하나 내리면은 네. 2.5톤으로 그 여기는 두대 나와요. 흙 양이 얼마나 나와요? 여기 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15톤 덤프로 한 3차, 4차. 그렇게 나요? 예, 예. 한옥에서 황토는 꼭 필요한 재료다. 질 좋은 나무처럼 황토 역시 숨을 쉬며 집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 하지만 해체 과정에서의 황토는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다. 촘촘히 놓인 석가래를 피해서 흙을 내리다 보면 작업자의 얼굴은 어느새 땀범벅이 된다. 안 힘드세요, 작업하시고? 아유, 힘들어서 똑같합니다. 직업이 그런데. 아무래도 밑에보다 위에가 더우니까 네. 그런 점도 있고, 뭐, 이게 힘들어요. 늦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한낮의 날씨는 여전히 뜨겁다. 심지어 지붕 위에서 이글대는 햇빛을 온몸으로 맞다 보면 한증막이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니 작업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그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끝은 있다. 얼추 지붕 위에 흙 내리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겨우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이게 해야지 못하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한 데는 한 20년 됐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고
이게 목재나 뭐 기와장 같은 걸 재활용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점이 많죠. 지붕에 흙을 내리자 모습을 드러낸 석가래들. 하지만 험난한 작업이 끝난 후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곳곳에 세월의 무게를 어쩌지 못한 목재들이 보인다. 썩었잖아. 이거 만지면 부러지지. 위험하지, 안 위험하겠어. 나무 같은 거 잘못 밟으면은 밑으로 다 떨어지지. 꼬박 이틀에 걸쳐 진행된 지붕 해체 작업. 다행히 이곳의 경우 되살릴 수 있는 목재들이 많다. 모두 철거팀의 세심한 작업 덕분이다. 지붕이 가벼워졌으니 이제 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되살릴 차례. 한옥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작업을 해놓은 벽과 기둥을 분리해야 한다. 기둥 역시 나무의 상태가 좋아 거의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기둥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려고 지금 뜯는 건. 이라도 손상이 날 수도 있고 있는데, 네. 최대한 안 나게 해. 한 번 굳으면 쉽게 제거하기 힘든 시멘트 벽.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이용하지만 그 때문에 신경은 배로 쓰인다. 단단한 벽은 부수고 오래된 목재는 보호하고 한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작업의 고됨을 알기에 후배는 선배의 음료수를 챙겨준다. 더워요, 더워. 이 철거라는 작업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옥의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의 뼈대를 이루는 기둥과 보, 석가래는 물론이고 집안 곳곳이 다양한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곳은 함부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철거란 자체가 원래 위험한 직업이에요. 네. 철거를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게 제일 안전이 우선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위에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죠. 황토로 지어진 벽체는 시멘트로 보수한 것보다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바짝 마른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는 역시 피할 도리가 없다. 벽체의 철거까지 모두 끝난 후에도 작업은 남아있다. 철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산물 중에서 나무 조각들만 골라내는 일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목수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다. 나무 양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와 이제 하면서 나무를 밑에다 대고 하니까 털어내면은 양이 많이 나오죠. 한꺼번에 모아 버릴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용 가능한 나무만 골라내야 한다. 보이는 것처럼 자칫 잘못 다루었다간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나무에다가 이제 못을 박으니까 아무래도 못이 많이 잘못하면은 손 다치겠어요. 조심해서 해야죠, 이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뢰밭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나무를 골라내는 사람들. 한옥의 뼈대를 이루는 큰 나무를 제외하고도 철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나무 조각들의 양만 5톤에 이른다. 이거 재활용으로 톱밥 만드는 거예요, 톱밥. 아, 톱밥이요? 예. 아,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돼지 우사, 어디 뭐냐, 뭐, 그런 대로 다 들어가. 그야말로 무엇 하나 그냥 버려지는 게 없는 한옥.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그대로 돌려준다. (1차) 철거 작업이 끝난 후 골격만 남은 한옥. 오래전 이곳에 터를 잡고 지어지기 시작하던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목공분들 붙어갖고 이 나무 재활용할 거 싹 빼간 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요.